안녕하세요. 독도의 바다 친구들이라는 강의 주제로 강의하게 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승주입니다. 오늘은 독도와 함께 독도를 대표하는 바다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도의 바다 친구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생물의 분류를 짚고 가면서 생물의 분류에 따라 독도의 바다 친구들을 안내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지키는 방법과 독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도 불러보시기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노래 가사에는 독도의 위치와 그리고 독도의 기온, 독도의 강수량 등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나아가서 더 많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약 460만 년 전부터 생성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면 아래에서부터 약 2300m 높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총 9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18만 7,554 제곱미터로서 약 5만 5천 평에 달합니다. 독도의 위치는 우리나라 영토 동쪽의 끝에 있으며 동해바다에 있고 동경 132도, 북위 37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행정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입니다. 독도의 위치는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오키군도에서부터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12.4도로서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더운 8월에도 여름철 기온이 24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안개가 자주 끼고 비가 자주 오며 눈이 많이 오는 온난자습 해양성 기후를 나타냅니다. 독도의 주변 인근 해류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안 난류가 만나 여름철에는 약 25도, 겨울철에는 약 10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조경 수역이 형성됨으로써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어류 자원과 해양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분류입니다. 생물은 크게 척추, 즉 등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동물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크게 5가지가 있고 호흡하는 방식과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는 글자 그대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포유류는 정원동물로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몸 안에서 수정 활동을 통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폐로 호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동물로는 사자, 코끼리, 물개 등 사람도 포유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조류입니다. 흔히들 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조류는
알을 낳으며 정원동물로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체내에서 수정하여 알을 낳는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생물로는 갈매기, 독수리, 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체내에서 수정하여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온동물로서 주변의 온도에 맞춰서 자신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폐호흡을 합니다. 대표적인 생물로는 악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는 체외에서 수정하여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방법으로 변온동물로서 아가미와 폐를 이용하여 호흡합니다. 양서류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입니다. 흔히들 물고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류는 체외에서 수정하여서 알을 낳아 번식하며 변온동물입니다. 또한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생물로는 고등어, 갈치, 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척추 동물입니다. 무척추 동물은 척추가 없는 동물을 뜻합니다. 연체동물, 절지동물, 환영동물, 극피동물, 강장동물, 편연동물 총 6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몸의 형태와 번식 방법, 호흡 방법 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은 몸이 연하고 마디가 없습니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특징을 가지며 또한 발이 달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복종류, 부종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종류는 배에 다리가 달려있는 경우, 부종류는 다리가 평평한 도끼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부종류의 대표 생물로는 굴, 조개류 등이 있고 두 종류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머리에 다리가 달려있는 생물들, 문어, 낙지, 오징어 등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은 무척추 동물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껍질로 쌓여 있고 몸에 마디가 있습니다. 곤충류, 그리고 바다에 사는 개류, 새우류 등이 절지동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환영동물입니다. 긴 원통형의 몸과 마디를 가지고 있으며 암수가 한 몸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웅동체라고 하지요. 대표적인 생물로는 지렁이와 거머리가 있습니다. 극피동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사방으로 같은 모양인 방사대칭형의 특징이 있으며 마치 가시가 돋친 껍데기로 쌓여 있다고 하여 극피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성게, 불가사리, 해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편연동물입니다. 편연동물의 특징은 몸이 연하고 납작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문이 없으며 재생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생물로는 민물에 사는 플라나리아가 있습니다. 강장동물입니다. 강장동물은 몸이 연하고 종 모양 또는 원통형의 모양들을 가집니다. 또 입과 항문의 구분이 없으며 대표적인 종으로는 히드라, 그리고 산호, 말미잘, 해파리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독도의 생물 2046종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유류 5종, 조류 193종, 무축동물 806종, 어류 180종, 원생동물 55종 등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모여서 총 2046종을 이룹니다. 독도의 바다 친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독도의 마스코트, 척추동물의 포유류인 바다사자 독도 강치입니다. 독도를 상징하는 바다사자인 독도 강치는
쉬기 좋은 바위들과 풍부한 먹이가 많아서 독도에서 많이 번식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잔혹한 포획으로 인해서 지금 멸종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독도 강치의 멸종은 1996년에 선언되었고요. 현재 독도 강치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독도 강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다음은 척추동물의 포유류인 삽살개입니다. 바다 친구들인데 갑자기 계란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삽살개를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삽살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199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독도 경비대와 함께 독도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컷인 백미, 암컷인 청미가 파견되어서 독도의 구대 수호견으로 밤낮으로 독도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에 파견되는 삽살개는 2년마다 한국삽살개 재단에서 파견하여 독도를 수호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동물의 조류인 갱이갈매기입니다. 갱이갈매기는 독도의 터줏대감입니다. 산란기인 봄철 4월에서 6월에 8천에서 1만 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갱이갈매기들이 독도로 와서 산란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갱이갈매기는 고양이와 울음소리가 비슷하다고 하여 갱이갈매기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섬새입니다. 척추동물 중에 조류 중에 하나로서 섬에 사는 새라는 뜻의 섬새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슴새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지역에서 집단으로 번식합니다. 암수 한 쌍이 알을 한 개씩만 낳아 한 마리의 새끼만을 기르기 때문에 번식에 실패할 경우 개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슴새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독도 얼룩망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한국어 장명 어류로서 독도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얼룩망둑입니다. 다른 얼룩망둑과는 다르게 얼룩 주무늬가 선명하고 최초로 한국어 장명을 받은 물고기입니다. 다음은 독도의 수호자 척추동물의 어류 중에 하나인 돌돔에 대해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빨이 강해서 돌같이 단단한 소라, 성게 등을 부숴 먹는 돌돔은 성게를 잡아먹는 천적으로서 독도에 방류되기도 하는 물고기인데요. 지금 독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갯녹음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독도의 수호자인 돌돔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혹돔입니다. 척추동물의 어류 중에 하나로 이마에 사과만한 크기의 혹을 달고 있으며 독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납작하면서 긴 타원형의 몸통을 가지고 등은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양턱에 굵고 강한 송곳니가 발달해 있으며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이나 새벽에는 무리를 지어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을 자는 곳을 혹돔굴이라고 하여 독도에도 혹돔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서류와 파충류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무척추 동물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동물은 절지동물 중에 도화새우입니다. 일명 독도새우라고도 하며 과거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청와대 만찬에 오른 독도새우가 바로 이 도화새우입니다.
동해 수심 150에서 300m까지 서식하고 부화 후에 4년까지 수컷으로 자라다가 5년부터는 암컷으로 변하는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마치 복숭아꽃 마냥 붉은색을 띈다고 하여 도화새우라는 이름을 지어졌으며 독도새우의 정식 명칭입니다. 다음은 연체동물인 흰갯 민숭 달팽이입니다. 몸 외부로 아가미가 돌출되어 호흡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란색 테두리에 검정색 점들을 가지는 생김새를 띠입니다.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몸 크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신기한 친구입니다. 다음은 무초추 동물의 환영동물인 솜털꽃게 지렁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꽃다발과 같은 예쁜 모습이고요. 그리고 좁은 바위 틈에 바위에 붙어 살기 때문에 표본 채집이 어렵습니다. 강모를 뻗어서 영양 물질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다음은 무축동물의 강장동물인 유창나무 돌산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고유종으로서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생물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유창나무 돌산호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창나무 돌산호는 단단한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겼으며 식물처럼 생겼지만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촉수를 통해서 생활하는 강장동물입니다. 깨끗한 바다의 수심 20에서 100m에 서식하고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회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히동물인 별불가사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불가사리는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것은 지금 독도가 앓고 있는 갯녹음 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불가사리는 짙은 녹색 바탕에 오렌지색 무늬를 띱니다. 육식성으로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고둥이나 갯지렁이, 성게류 등을 섭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발달된 간족으로 이동하고 한번 뒤집혀도 간족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원위치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급히동물인 둥근 성게입니다. 둥근 성게 또한 갯녹음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둥근 성게는 수심 5m 전후에 암초에서 서식합니다. 짙은 젓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며 가시 끝에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둥근 성게가 과도하게 증식해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확산하여 사진과 같이 안반을 하얗게 뒤덮는 현상을 바다 사막화, 갯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갯녹음 현상은 해조류를 감소시키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가는 어패류도 사라지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해양 생태 및 환경학적인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현재도 갯녹음 현상으로 독도의 바다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은 지금 독도가 앓고 있는 갯녹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인 생물이 되는 성게나 속해 조류 등을 제거하고 성게의 천적 생물인 돌돔을 방류하고 해조류를 이식함으로써 갯녹음 현상을 해결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건 사업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바다를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할 때 분리수거를 확실하여 버리고 화학제품을 사용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일상에서 바다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도의 날이라고 알고 계실까요? 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속으로 명시하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지정하여서 5년 뒤인 2005년부터 서명운동을 통해서 2010년에 정식으로 국가기념일로 선포되었습니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임을 기억해 주세요. 일본은 지금도 꾸준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며 독도 수호에 굳은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의를 마치기 전에 독도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나요? 신라시대 지증왕 13년인 512년 6월에 이사부 장군님께서 우상국을 정벌하여 신라에 복속되면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는 왜 독도라고 불리게 되었나요? 독도라고 이름이 붙은 데는 두 가지의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래는 동해바다 한복판에 홀로 외로이 떠 있어 외로운 섬이라는 홀로 섬 도자를 써서 붙어진 독도라는 유래, 첫 번째 유래와 두 번째 유래는 섬 자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사투리로 독이 된 것인데 이제 독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두 번째 유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 어떻게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군대가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독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면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함으로써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독도에 관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소관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환경부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문화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도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어요. 독도에 가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객 선사를 통해서 배편을 예약을 하고 예약을 받은 여객 선사는 울릉군에 일괄 입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도 신고를 받은 울릉군에서는 선사의 신고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우리가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갈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